자, 엄청난 장면 하나 상상하면서 오늘 해설을 시작해 볼까요? 무대는 켈텍입니다. 그 전설적인 리처드 파이만이 청중석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파이만이 획 뒤돌아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 좀 조용히 들어. 대체 누가 강연하고 있었길래 천하의 파이만이 나섰을까요? 바로 로저 펠로지였습니다. 파인만조차 숨죽이고 듣게 만든 그 이야기, 바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로저 펠로즈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펠로즈의 노벨상 수상 열구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재밌는 건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우주의 비밀을 푸는 돌파구가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상, 그리고 약간의 우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펠로즈가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시계를 1960년대로 좀 돌려봐야 해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퀘이사라는 걸 막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다들 오펜하이머가 쓴 중력 붕괴에 관한 옛날 논문만 붙잡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의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한쪽엔 오펜하이머의 먼지구름 모델이 있었죠. 수학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구형으로 중심을 향해 붕괴한다는 건데 솔직히 우주가 그렇게 완벽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 물리학자들은 아니다. 진짜 우주의 물질들은 지저분하게 압력을 받고 소용돌이 치다가 결국 다시 밖으로 튕겨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한가운데로 안 모여. 막 소용돌이 치다가 다시 밖으로 휙 흩어질걸? 바로 이거요. 이게 그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물질들이 무한한 밀도를 가진 특이점으로 영원히 붕괴할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펠로즈는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인 돌파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최첨단 연구실? 칠판 앞? 아니요. 런던 길거리였습니다. 펠로즈가 동료 물리학자인 아이버 로빈슨과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로빈슨이란 분이 참 재밌는 게 한 번 입을 열면 아이디어가 진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다쟁이였대요. 그렇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로빈슨의 말을 듣다가 헤어졌는데 그 직후에 펠로즈가 갑자기 엄청난 환희를 느낀 거예요. 유레카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디어가 정확히 뭐였는지, 언제 떠올랐는지를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부터 숲속 산책, 기차를 타고 온 것까지 자신의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하나하나 역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더듬다가 딱 떠올립니다.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멈추고 길을 건너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때 번뜩인 핵심 개념이 바로 갇힌 표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이 아무리 불규칙하고 지저분하게 붕괴하더라도 어느 특정 선을 넘어가면 절대 다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일종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은 발견이었습니다. 펠로즈는 완벽하고 동그란 모양에 집착하던 당시의 관행을 버렸어요. 그 대신 별이 일단 이 갇힌 표면을 지나쳐 붕괴하기 시작하면 물질이 다시 튕겨나오는 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끝내버린 거죠. 결국 빠져나갈 길 없는 특이점에 도달한다는 걸 완벽히 증명한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은 당시 펠로즈가 막 알게 되었던 한 젊은 천재의 귀에 들어갑니다. 누군지 짐작하시죠? 네, 스티븐 호킹입니다. 호킹은 펠로즈의 이 특이점 정리를 듣자마자 그 잠재력을 단숨에 꿰뚫어 봤어요. 이 수학적 도구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바로 알아챈 거죠. 여기서 호킹의 천재적인 발상이 폭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안으로 무너져 내려서 블랙홀이 된다는 게 펠로즈의 이론이잖아요. 호킹은 이걸 가져와서 시간의 화살을 그냥 거꾸로 휙 돌려버립니다. 안으로 무너지는 걸 뒤집으면 맞아요. 하나의 특이점에서 물질이 바깥으로 쫙 팽창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빅뱅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아이디어 때문에 우주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우주가 그냥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튕겨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호킹은 빅뱅이 그런 단순한 바운스백 현상이 있어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흐름을 바꿀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펠로즈가 프린스턴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동료 우주론자인 진 피블스의 차를 좀 얻어 타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펜로즈가 차에 앉아있는 피블스에게 툭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수학자들은 그 수많은 막 지저분하고 복잡한 특이점들을 다 연구하는데 왜 당신들 우주론자들은 우주 초기에 그 단순하고 특별한 특이점 하나에만 집착합니까? 블랙홀의 그 난장판인 특이점이랑 빅뱅의 특이점이 도대체 왜 그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지 펜로즈는 그게 영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피블스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와, 이 너무나 당연하고 무심한 한마디가 펠로즈의 뒤통수를 번개처럼 때렸습니다. 우리 우주의 시작이 블랙홀처럼 복잡한 난장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질서정연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특이점 하면 다 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랙홀은 그야말로 별들이 무너져 내린 우주 쓰레기장, 즉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높은 대혼란 상태예요. 그런데 빅뱅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엔트로피가 낮은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그리고 근본적인 수수께끼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켈텍 강연에서 파이만이 꿰뚫어봤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주의 다른 모든 힘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 왜 중력 혼자만 이렇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매끄럽고 특별한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커피가 식고 방이 어질러지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런데 중력만큼은 자기만의 철저한 규칙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구별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이 여전히 쩔쩔매고 있는 가장 거대한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펜로즈는 이 골치 아픈 모순을 풀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등각순환 우주론이죠. 이름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우주가 빅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풀어 올랐다가 새로운 우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이클을 돈다는 겁니다. 우주의 리셋 버튼 같은 게 계속 눌린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건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우주상수가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본인은 나중에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면서 엄청 후회하고 지워버렸던 건데 결국 그게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를 무서운 속도로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바로 그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만약 펠로즈의 말대로 우리 우주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의 한 부분일 뿐이라면 우리를 만들어낸 이 빅뱅의 흔적들 속 어딘가에는 이전 우주가 멸망하면서 남겨놓은 고대의 비밀들이 아직도 숨어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본 이 엄청난 깨달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우주를 조금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